안녕하세요. 미주형 버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연자님이 정말 무서운 경험을 하셨는데요.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지금 바로 시청해 보겠습니다. 시청 전 멤버십 가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실제로 겪은 일입니다. 지금도 밤에 불을 끄면 그 한 달이 떠올라 잠을 설칠 때가 많습니다. 믿지 않으셔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왜 아직도 혼자 살지 못하고 잠을 설치는지 조금은 이해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를 그라고 칭하며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당시 6개월가량 사귄 여자친구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건 순전히 현실적인 이유였습니다. 서로 바쁜 일정에 자주 보지 못했고 차라리 같이 살면 낫겠다는 가벼운 생각이었습니다. 동거를 시작하고 처음 일주일은 정말 평범했습니다. 아침에 같이 출근하고 저녁에 밥을 먹고 주말엔 넷플릭스를 보며 웃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밤만 되면 유난히 말수가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엔 피곤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 12시가 넘으면 혼잣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말을 걸어도 대답은 없고 낮에는 기억조차 못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갑자기 잠에서 깼습니다. 이유 없이 눈이 떠졌고 거실 쪽에서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슬리퍼를 끌며 천천히 움직이는 소리. 그 사람이 화장실에 가 줄 알고 다시 눈을 감으려는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이름을 부르더군요. 그 사람의 목소리였는데 말투가 전혀 달랐습니다. 마치 누군가 흉내를 내는 것처럼 어색하게 끊어지는 발음이었습니다. 무서워서 대답하지 못하고 가만히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방문 손잡이가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손잡이를 잡은 채 한참을 가만히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어젯밤에 제 이름을 불렀냐고. 그 사람은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절 보더니 밤에 한 번도 안 깼다고 했습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행동이 점점 변했다는 점입니다. 거울을 유난히 오래 보더니 어느 날은 거울 앞에서 혼자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왜 웃냐고 묻자 누가 나보고 웃지 말래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집 안에는 저와 그 사람뿐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은 집에 돌아왔는데 모든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한겨울이었고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거실 한가운데 서서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닫자 그 사람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눈이 마주쳤는데 분명 그 사람의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눈이 아니라 뭔가 오래 묵은 것이 껍질을 쓰고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결정적인 일은 동거한 지 정확히 한 달째 되는 날에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잠결에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귀 바로 옆에서 누군가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몸이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제 얼굴 위로 올라와 있는 느낌이 들었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켰네. 그 순간 눈이 번쩍 떠졌고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거실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그 사람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등을 돌린 채 천장을 향해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이제 여기 내가 써도 되지. 그날 새벽 저는 짐도 챙기지 못하고 집을 나왔습니다. 그 사람에게 연락은 다시 오지 않았고 며칠 뒤 전화가 오더군요. 저는 그래도 6개월을 사귄 정 때문이었을까요? 걸려오는 전화를 처음엔 받지 못했고 다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은 울면서 다시 만나달라며 이야기했고
저는 왜 며칠 동안 연락도 없다. 이제 와서 그러냐 물어보니 자기가 몸이 조금 아파서 그렇다며 이야기하더군요. 그리고 자기 몸 상태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본인은 어렸을 적부터 귀신들이 자기 몸에 자꾸 들어왔고 부모님도 사실을 알고 무당에게 찾아가서 기도도 드리고 점차 괜찮아지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어도 되냐고 물어보았는데 그 순간 그녀는 제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크크대며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지금 웃는 거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는데요. 여자는 아니라며 자기는 지금 진지하다며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다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여자의 비웃음 소리가 점점 더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저는 다시는 전화하지 말고 만나지도 말자며 정말 미안하다며 전화를 끊었고 그 후로도 여자는 며칠 동안 전화를 하였습니다. 저는 혹시나 연락을 안 하면 찾아올까 싶어 문자를 통해 이야기를 나눴고 다행히도 여자와 관계를 끝낼 수 있었는데요. 집을 나온 뒤 며칠 동안은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눈만 감으면 그날 밤에 숨소리가 다시 들리는 것 같았고 낯선 소음에도 몸이 먼저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번호로 한 번씩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문 열어놨다며 연락이 오는데 그럴 때마다 이해를 할 수 없어 읽고 싶었습니다. 계속 연락이 지속되자 여자의 전화를 차단했고 번호를 바꿀까도 고민했지만 이상하게도 번호를 바꾸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치 그러면 더 가까이 올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람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정확한 사정은 들을 수 없었고 주변 사람들 말로는 그동안 몸 상태도 좋지 않았고 정신적으로도 많이 힘들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상하게 슬프다기보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먼저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거의 매일 가위에 눌렸습니다. 잠이 들었다 싶으면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는데 방 안 어딘가에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뜨면 제 발밑에 누군가 앉아있는 느낌이 들었고 그 얼굴은 보이지 않는데 누군지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꿈에서는 자주 그 사람이 나왔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마지막엔 꼭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나만 두고 갔어? 꿈에서 깰 때마다 등이 흠뻑 젖어 있었고 이불은 바닥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중년 여성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자신을 그 사람의 가족이라고 소개하며 혹시 저를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극단적인 시도를 했고 그 이후 계속해서 같이 살던 남자를 찾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싸늘해졌습니다. 며칠 뒤 저는 결국 그 사람 가족을 만나게 됐습니다. 작은 식당 구석 자리였고 분위기는 처음부터 무거웠습니다. 그 사람의 어머니라는 분이 제 얼굴을 보자마자 울기 시작했고 그 사람이 어릴 때부터 이상한 걸 본다는 말을 자주 했다고 했습니다. 부모가 잠든 밤이면 방 안에서 혼자 누군가와 대화했고 아무도 없는 곳을 보며 웃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무당을 찾아다니며 구토하고 기도도 계속해왔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애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있어요. 그 말에 고개를 들자 어머니는 눈을 피한 채 말했습니다. 이제 그 사람이랑 같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지금까지 이어져 오던 모든 일들이 한꺼번에 머릿속에서 이어졌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소개를 받아 한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 모두 이야기했고 그분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제가 살던 집 방향을 물었고
제 이름을 종이에 적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놓지 못했네요. 그날 밤 작은 의식을 치렀고 제가 모르는 말들이 오가는 동안 이유 없이 눈물이 계속 흘렀습니다. 마지막으로 무당은 문을 열어두지 말고 거울을 밤에는 보지 말며 그 사람 이름을 마음속으로도 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신기하게도 가위는 점점 사라졌고 꿈에서도 그 사람을 보지 않게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잠들기 직전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완전히 끝난 게 맞는지. 그래서 저는 아직도 잠들기 전에 현관 쪽을 한 번 더 바라봅니다. 문이 닫혀 있는지 확인하면서도 혹시 누군가 서 있지는 않은지 무의식적으로 살펴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재미있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